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교사 한준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장야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학교에서 온라인 컨텐츠 제작에 관한 또 연수를 요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기로는 제가 연구학교라고 들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다른 쪽으로 연구학교인데 연구학교 운영하시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비롯해서 뭐 팀즈나 혹은 원노트, 뭐 아웃룩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때 대부분의 기능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구나 선생님들께 조금 더 편한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1부랑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1부는 일단 원노트의 기능들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고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2부는 실제 실습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윈도우 노트북으로 바꿔서 같이 따라해 보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부인 그 PPT를 보면서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PPT가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지만 장야초등학교 교사 한준구라고 하고요. 청주교대를 나왔고 그리고 한국교원대에서 AI 융합교육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 나눔 축제인가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작년에도 온라인 관련해서 일들을 많이 했고 올해도 에듀테크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연수를 요청을 받았을 때 원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원노트가 수업에만 쓰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 원노트에 맞는 기능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원노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제 오피스 365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 앱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뿐만 아니라 원드라이브, 원노트, 팀즈, 쉐어포인트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이 중에서 선택하셔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도 우리가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사실 다 사용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에 필요한 기능들만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목차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원노트의 기능을 소개하는 방법,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MS 팀즈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솔바초등학교 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조금은 생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서 이제 줌에서 채팅이나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드라이브나 혹은 MS 팀즈를 사용하고 있다, 계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표시를 조금 해주세요. 네, 지금 원드라이브나 그 팀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네, 있으시군요. 네, 그러시군요. 벌써 팀즈를 사용해서 수합물을 또 모으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연수를 준비하면서 그 원드라이브 계정을 생성해 드리려고 사실 그 원드라이브 계정을 생성해 드리려고 그 철바초등학교 테넌트 계정에 접속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사 계정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팀즈 계정이 생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무언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큰 학교다 보니까 이 수업 업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벌써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MS 팀즈 계정이 있으시거나 원드라이브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채팅방을 보면 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회원 가입하는 절차가 이제 조금 복잡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ffice.com이라는 곳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계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개인 계정이 있고 그리고 학교 회사 계정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학교 회사 계정을 주로 사용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개인 계정은 그냥 만들면 됩니다. 단 제한이 있어요. 기능의 제한도 있고 5기가까지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를 사용하시려면 별도로 돈을 내고 그 프로그램을 구매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북소통 메신저란다. 충북 정보원인가요? 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학교 회사 계정을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다가 이 계정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단순히 이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쓸 수 있는 권한도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만 해서 로그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이 학교 계정을 사용하실 때는 사실 이 본인 인증 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부여된 별도의 또 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입력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다가 내가 본격적으로 사용해보고 싶다. 혹은 학교에 전체적으로 MS 팀즈를 사용하거나 원드라이브를 사용한다 하실 때 그때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일괄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거든요, 계정을. 그런데 일괄 생성할 때 정보부장님이 굉장히 큰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개인 계정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 학교 계정 가입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나 아니면 별도의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문에서 오피스라고 검색하면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걸 보고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개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방법, 휴대폰만 있으면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정 만들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새롭게 회원 가입을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 저는 전화번호 대신에 이메일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해서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 암호를 입력하고 나서 국가랑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력한 뒤에 그 전송된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 이메일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접속할 수 있는 이메일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메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코드를 다시 여기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짧은 시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전화번호라면 이메일을 또 인증을 또 해야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전화번호와 이메일 두 개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코드 입력을 했고요. 네, 동의하고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면서 제가 로봇이 아닌지 확인하는 이런 버튼이 나오는데 요거를 돌려가지고 로봇이 아닌 걸, AI가 아닌 걸 확인하시고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office.com이라는 네, 이 사이트에 오피스 365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계정은 팀즈 아이디와 동일하다. 팀즈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따가 실습할 때 제가 윈도우 노트북으로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학교 공식 그 계정 생성은 이곳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loud.cb.go.kr에 들어가셔가지고 교직원 생성을 누르신 다음에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각 학교별로 인증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정보부장님 쪽으로 공문이 발송이 되었을 겁니다. 그 인증 코드를 확인하셔서 그걸 입력하시고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시면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노트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제 오피스닷컴에서 설치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하고 싶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왜 이렇게 나눠 있냐면 이제 원노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원노트 4 윈도우 10이라는 건 클라우드 전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예 실행조차 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원노트 2016은 기존에 우리가 오피스 2010, 2016 뭐 이런 식으로 버전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은 기능들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고 네,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윈도우 10 원노트 4 윈도우 10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별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오피스닷컴에 들어가셔서 그냥 바로 로그인만 하시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원노트 기능을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원노트의 기본적인 메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 서식 기능 말고 여기 할 일과 텍스트를 바꿔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오늘의 할 일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요 할 일을 누르시면 내가 어떤 일들 해야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해 놓고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할 일만 따로 모아보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체크리스트로 미리 작성해 두고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아쓰기 기능은요. 이걸 누르고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텍스트가 입력이 됩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받아쓰기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고요. 누르고 나서 네, 마이크 허용을 하고요. 마이크가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지금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쓰기를 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되게 많이 제가 했는데요. 뭐 이렇게 쭉쭉쭉 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사운드가 크게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천천히 말씀하시면 생각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사용하냐면 국어 시간에 이 구술 작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꾸밀 때 아이들이 글씨를 쓰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아이들이 이제 글씨를 써서 어떤 이야기를 꾸미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크롬북이나 다른 것에서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음성 녹음을 누른 뒤에 막 이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꾸미는 그런 구술장문 활동에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들을 다시 읽는 걸 내가 읽지 않고 기계가 자동으로 또 읽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내실 때 이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내용을 미리 첨부를 하고 그리고 원노트에다가 녹음을 해서 텍스트로 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녹음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음성 녹음을 하기도 하고 해서 과제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영어 수업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검색을 통해서 하지 않은 것들만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텍스트뿐 아니라 이 사진 안에 있는 글자까지 모두 찾아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공문을 하나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 실어놨어요. 그러면 페이지 검색에서 선도학교라고 검색을 하면 이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검색이 됩니다. 이걸 이제 OCR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뭐 활동지 같은 거 이렇게 원노트에다가 불러오게 한 다음에 어떤 활동지인지 내용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글에서 문서로
물론 제목을 잘 정해놓으면 찾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해 놓으시면 네, 바로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는 삽입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문서를 인쇄물 형태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녹음할 수 있고 수학 도구 그리고 MS 폼즈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인쇄물을 이렇게 누르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어떤 파일을 첨부할 수가 있는데 PPT, 워드 그리고 한글 문서까지 첨부를 할 수 있어요. 눌러보면 이렇게 PPT가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PPT를 첨부하고 이 위에다가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PPT 전체는 이제 수업을 위한 용도로는 좋은데 이거를 아이들에게 전송할 때는 좀 어렵잖아요. 아이들에게 PPT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아이들에게 PPT 내용을 녹화해서 이렇게 전송하거나 동영상 형태로 올릴 수도 있지만 하다가 중간에 말이 버벅거리거나 이러면 또 편집을 해야 되고요. 맞죠? 또 유튜브에 올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저작권도 확인해야 되고요. 조금 고민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PPT를 전송하면 아이들이 이거를 휴대폰에서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노트로 불러오기를 하면 이제 원노트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PPT 위에 필기를 해서 주면 또 그게 하나의 정리가 된 노트로 볼 수도 있고요.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자, 기타 기능들을 또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몰입형 리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아까는 제가 이걸 켜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텍스트로 전달이 됐다면 이번엔 텍스트를 반대로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국어의 지문 하나를 불러와서 원노트에다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몰입형 리더를 키면 이렇게 한 글자씩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몰입형 리더 사용하기 제가 방금 눌러놨고요. 이런 안내문이 나오는데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이블을 표시하면 이렇게 명사랑 동사도 구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특히 영어 수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물론 초등학교는 문법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있으면 좋겠죠. 제가 실수로 화면 넘겼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제 라인 포커스 기능은 이렇게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잘 못 읽는 친구들은 이 한 줄 글 읽기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쭉 읽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일시정지 옆에 보면은 거기에 여성과 남성으로 음성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업에도 쓸 수 있고 영어 수업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영어 듣기 수업 할 때 요거를 이용해서 지문을 미리 입력해 두고 요걸로 이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국어 지문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다가 국어 PDF 자료 중에 그 지문들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지문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몰입형 리더 기능 켜놓고 교사가 별도로 읽을 필요가 없죠. 그냥 화면 녹화해서 그림만 넣어 놓으면 훌륭한 컨텐츠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넣는 것 같은데요. 수업에다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관련된 이제 인쇄물을 또 넣을 거예요. PPT 같은 거, 교과서, PDF 파일을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넣어놨고요. 네. 이렇게 또 넣어서 이것들을 이제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필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PDF 첨부하기 기능 아까도 안내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쇄물을 삽입하는 중이라고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첨부가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걸 바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필기를 해서 전송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걸 띄워놓고 필기하는 걸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올려둘 수도 있죠. 네, 교과서 위에 필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좀 알맞게 조정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화면을 키운 다음에 펜을 선택해서 네, 여기에서 이제 색깔도 지정하고 굵기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도 긋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우리 실물상기 켜놓고 문제 풀듯이 여기에다가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원노트에 사실 굉장히 적은 기능들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런 형태로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수업에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노트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들을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까요? 자, 보시면 이 원노트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원노트는 전자필기장 전체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단일 페이지 공유가 안 돼요. 이게 됐었는데 이 보안 때문에 잠시 지금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노트 같은 경우는 뭐 에버노트 이런 것들은 한 페이지씩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원노트는 한 페이지 공유는 막혀 있습니다. 다만 PDF 형태로 이 내용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필기창을 이용해서 팀즈에 전자필기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전자필기장 공유하기 기능인데요. 제가 마우스를 잘 보세요. 우측 상단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 모두가 지금 모두가 편집할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나서 공유하기를 누르면 이 전체의 이 페이지가 전부 다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수학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또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사회에 어떤 조사하기 이런 것들을 미리 공유해 놓고 여기에다가 노트로 추가해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충수통 메신저를 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보내서 링크를 동료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께 보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밖에 수업용 전자필기장 기능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일일이 공유를 해서 보내기가 귀찮잖아요. 그리고 한 페이지씩 보내고 싶고, 어떤 페이지는 학생들이 수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페이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게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입니다.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MS 팀즈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원노트 자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필기장을 배포할 수가 있는데, 일단 팀즈에서 하나 만들어 두고요. 전자필기장을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눌러서 전자필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필기장에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열려있는 전자필기장을 선택을 해서 제가 팀즈에 있는 수업용 전자필기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화면이 좀 바뀔 거예요. 기존의 것들은 사라지고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 순으로 쭉 나열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컨텐츠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컨텐츠를 넣어놓으면 수정이 안 됩니다. 복사해서 쓸 수 있는데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시 자료 같은 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시 자료에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기준 자료를 여기에서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고, 콘텐츠 라이브러리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페이지를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복사를 안 한 거예요. 깜빡하고. 그래서 다시 지금 들어가서 여기서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이 수업한 장면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PDF 파일을 띄워놓고 수업하시고 수업한 결과물 가지고도 이걸 또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조금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따라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PDF 파일로 저장하기. 요거는 이제 팀즈도 사용을 하지 않고 원노트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컴퓨터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출력을 해야 된다. 혹은 요거를 이제 한글 문서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웹페이지에다 올리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혹은 출력을 하고 싶다. 이럴 때 PDF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제가 만들어서 이거를 저장할 수 있고요. 혹은 어쩔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PDF 파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원노트에서 막 작성을 한 뒤에 PDF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주 쉽게 PDF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업무에 활용하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서 실습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실습하지 않으면 이게 남지가 않더라고요. 실습을 하고 또 이어서 진행할 거니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공문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빨라서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 출력 버튼이 있어요. 출력을 누르시고 네, 확인하면 이 원노트를 설치를 하면요. 원노트로 보내기라는 그 가상 프린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상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면 되고요. 제가 원노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원노트 2016 버전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원노트 4 윈도우 10이었죠. 그래서 두 개 설치를 다 하면 두 개 다 깔립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용하실 거면 원노트 4 윈도우 10 버전을 이용해서 하실 거니까 저희는 그걸 활용해서 네,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윈도우 10으로 이렇게 보내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여기에 원하는 그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전자필기장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페이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원노트 윈도우 10은 페이지 선택이 안 됩니다. 해보니까 원노트 윈도우 10은 페이지까지 선택은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전자필기장까지만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화면이 잘 안 넘어간 것 같아서 잠깐 넘길게요. 네. 지금 보니까 화면이 안 넘어가서 다시 네,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인쇄를 누르시고 확인한 뒤에 여기서 원노트 4 윈도우 10 혹은 원노트 2016으로 인쇄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016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노트 활용 밑에다가 네,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데 페이지까지 넣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인쇄물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검색을 통해서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야 할 일들을 태그 형식으로 정리할 때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원노트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기능들을 안내해 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원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로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뭐 길진 않지만 짧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원노트 주소를 공유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께. 그러면 그걸 보시고 거기에다가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마음껏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이렇게 해서 PPT는 정리를 했고요. 간단하게 원노트 기능을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습할 시간인데요. 실습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더 PPT에 담지 못한 이제
디테일한 꿀팁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노트뿐만 아니라 오피스 365 PPT랑 엑셀의 기능들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니면은 이것들을 한꺼번에 사용하고 싶다 또 하실 수 있잖아요. 혹은 또 화면 녹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잠시 자리를 옮겨서 윈도우 컴퓨터로 다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5분 뒤에 이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